KBS가 수신료 인상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방송 진행 및 출연의 정치적 불균형은 말할 것도 없고 KBS는 무슨 면목으로 수신료 인상을 단행하겠다는 겁니까? KBS 한국방송은 공정한 보도와 창의적 프로그램으로 수신료의 가치를 증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다룰 이야기는 참으로 오래됐고 참으로 관심도가 높은 주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른 방송의 얘기를 하는 민감한 주제다 보니까 방송 시사 방송들에서 잘 안 다뤄요. 저희가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 인상 문제입니다. 지금 월 2,500원씩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합산해서 내고 있죠. 198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은 금액을 그렇게 내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신료를 월 3,840원으로 인상하자는 안이 KBS 이사회에 상정됐습니다. 40년이나 동결했으면 올릴 때가 됐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국민적인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무조건 찬성, 무조건 반대가 아니고 좀 마음을 열고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듣고 판단을 해보시고 저희한테 문자도 보내주십시오. 자, 먼저 수신료 인상할 때가 됐다는 입장. 순천향대 신미선 교수부터 연결을 해보죠. 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신료 인상에 지금 찬성을 하고 계시는데 네. 3,840원 정도면 적당합니까? 아니면 혹시 더 올려야 된다고도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840원 정도. 네. 자, 그러면 수신료를 인상해야 된다. 찬성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예, KBS는 공영방송이죠. 네. 네, 공영방송은 국민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신료 인상 반대하는 거 저는 KBS가 그동안 국민의 말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공영방송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수신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해주지 않고 공영방송 잘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음식 재료 충분히 주지 않고 맛있는 음식 만들어 와라 라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물가 수준에서 그 절대적인 금액만으로 보면 이해 과하지 않고요. 참고로 우리 준조세격인 주민세가 5,000원이고 적시자 회비는 10,000원입니다. 그리고 수신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께는 또 면제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자, 안정적인 재원이 마련돼야 좋은 방송 만들지 않느냐. 좋은 재료를 줘야 좋은 음식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 이 말씀이세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3,840원 과한 거 아니다. 이 말씀. 네. 자, 근데 얼마 전에 녹색소비자연대하고 민주당 변재일 의원실이 공동으로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니까요. 국민들의 84.3%가 인상 반대. 그래서 왜 반대하십니까? 이유를 또 물었더니 32.1%가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셨고 두 번째 29.7%가 광고 수익으로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러셨고 세 번째 24.7%가 내가 돈을 많이 내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국민들이. 네네네. 이걸 좀 정리해보자면 수신료 받지 않고 공짜로 보여주는 다른 방송국들하고 KBS가 뭐가 다르냐. 차이점을 못 느끼겠다. 사실 이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광고에 의존해서 방송을 했을 때는 실은 다준수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이 광고 의존했을 때 가장 만들기 어려운 프로그램이 시사 보도 프로그램입니다. 광고주의 압력 받을 수밖에 없어서 그 어떤 제품의 문제 이런 거를 다룰 수가 없죠.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이 KBS에서만 다뤘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MBC나 SBS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다루면 광고주의 압력이 굉장히 셉니다. 그런데 실은 요즘에 오락 프로그램은 우리가 다양한 플랫폼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하물며 네이버, 구글 다음에서도 우리가 오락 예능을 접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KBS나 MBC에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저는 뉴스와 시사 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뉴스와 시사 보도 프로그램이 실은 언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광고에 의존할 경우에 그 KBS가 이런 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KBS가 믿기 때문에 제대로 하는 거 없고 나 KBS 안 본다라고 하지만 내가 안 본다고 해서 KBS 프로그램이
가치가 없는 거는 아니고요. 저는 KBS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방송 프로그램은 우리가 현재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 후손에게 과거의 역사의 모습,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는 역사 자료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방송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 재미있는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시사 고발 프로그램, 우리 사회를 보여주는 그런 그 시적인 이슈를 다룬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기록으로 남겨서 후손에게 알려주는 거, 이런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사회의 네. 약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시청률이 네. 낮지만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프로그램을 공영방송이 만든다. 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어요. 그런데 네. 시사 보도를 어느 다른 것보다 눈치 안 보고 잘 만들 네. 수 있는 건 공영방송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청취자들 문자가 크게 동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즉 KBS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서 계속 방향을 좀 바꿔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장이 뭐 예. 쫓겨나기도 하고 계속 이런 과정들이 예. 있었다는 걸 국민들이 지켜봐 왔거든요. 즉 네, 편향성의 그렇죠. 문제가 늘 지적이 되었는데 예. 정말 보도 시사가 그렇게 아무데도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가고 있느냐? 갸우뚱한 네. 분들이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같이 공감하는 바인데, 저는 이게 KBS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KBS 구성원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그중에서 방송을 사적 이익에 따라서 정치적 편향성을 담아내고, 그래서 그걸 발판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옮겨가는 그런 분들 때문에 이 정파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거 같아요. 방송을 돈으로 보느냐, 그 상업방송에 맡겼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폐해와, 그 다음에 그 정치적인 편향성을 제거했을 때, 제한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 어떤 거를 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이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로는 그래도 정치적인 편향성을 좀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지금부터라도 마련해서 국민의 방송 KBS를 구현해 나가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제도적 장치가 근데 수신료 인상하고 제도적 장치는 제도적 장치로 마련하면 되는 건 아닌가요? 수신료 인상이 바탕이 돼야 되나요? 아니죠.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지금 경영이 굉장히 많이 어렵고요. 예. 그 방송가치 고부가가치 산업인 경우에는 요즘에는 지상파 방송이 수치로는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뭐 CBS도 마찬가지겠지만 광고 수입에 의존을 하는데 예. 광고 수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가 2천만 가구로서 되게 제한된 방송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2020년에 그 사람들이 넷플릭스에다가 결제한 금액이 네. 5,173억 원이에요. 예, 근데 2020년 KBS 수신료 수입은 6,800억 원이고요. 제가 봤을 때 2021년도 넷플릭스에 카드로 결제한 프로그램 시스템에서 결제한 금액이 아마 KBS 수신료를 못 될 거라는 거죠. 넷플릭스에는 돈을 그렇게 내면서 이 수신료는 왜 이렇게 아까워하시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군요. 이제 이 부분도 있고요. 또 OTT 시장의 광고가 네. 지금 그 40%를 넷플릭스가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방송 시장의 광고 규모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지상파 방송사로 가져가는 광고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제가 알기로 광고 수입이 2천억 원이 안 되는 거 알고 있거든요. KBS가. 예. 그러면 이런 광고가 점점 오를 가능성 없고 떨어지겠죠. 앞으로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걸 갖고 KBS가 좋은 프로그램, 정말 국민의 방송 KBS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 어렵다. 알겠습니다. 대답이 나옵니다. 그 주장 이제 하나 이유시고 또 하나 이제 반대하는 국민들 또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봤더니 방만한 경영에 대한 지적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체 직원의 46.4%가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데 지난해 이제 KBS 직원이 노보에 쓴 글을 보니까 KBS 직원이 쓴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후배들만 갈구며 남은 재직 기간을 편하게 채우려는 몇몇 선배들을 보면 왜 KBS가 뭐 해고하지 않는가 저들을 외주 제작사에게 그것을 더 줘도 콘텐츠 품질은 올라가겠다는 생각이 든다. 뭐 이런 또 노보글도 있었어요. 실제로 영업 적자가 상당히 심각한 것에 비해서 구조조정 같은 것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훨씬 좀 강도가 약하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이제 일부 찬성하고요. 일부 동의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그 방망경영, 그 개선 노력 부재 뭐 이런 논의가 이제 KBS 수신료 인상과 늘 함께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예. 저는 이게 그 KBS 수신료 인상을 좀 말할 때 등장하는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송사 지금 정말 위기고요. 수치를 보면은 정말 더 심각하게 와닿습니다. 정말 방망경영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연료도 10년 전보다 지금 오히려 깎였습니다. 출연료는 그러니까 깎이죠. 예, 출연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마 이제 직원들의 그렇죠. 임금 문제. 임금 인상이잖아요. 네. 근데 임금 인상도 제가 임금 인상이 되진 않았을 거고 과거에 많이 받았던 인상을 아마 항상 유지하고 있는 금액이 그 금액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저희 교수님이 KBS의 그 인건비 문제, 임금 인상, 임금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문제 제기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금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이 결국 삭감이 아닐까라고 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방송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임금이 높아야 우수한 인재가 몰립니다. KBS PD로 있던 분이 모 방송사 상업방송으로 가면 연봉이 30억을 받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이 연봉 30억 받기 때문에 너무 나랑 차이가 많아서 그분 프로그램 안 볼래. 그러지는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일단 좀 듣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야 돼서요. 교수님 의견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순천향대 신미전 교수 수신료 인상 이젠 할 때가 됐다는 의견 먼저 들으셨고요. 이어서 반대 의견도 듣겠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가 연결돼 있습니다. 최 교수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서 이제 심 교수님의 말씀은 네. 우리 사회에서 이제 시청률 신경 안 쓰고 꼭 만들어야 될 프로그램들을 만드는데 공영방송이 역할을 다하고 있고 특히 시사 보도에 있어서 휘둘리지 않는 걸 만들기 위해선 수신료가 바탕이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이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주장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째는 수신료를 납부하는 우리 시민들, 일반 시민들은요, 그 수신료가 방송 제작하는 데 들어가길 바래요. 임금이 1억 연봉을 받는 분이 46점 몇 %라고 하는데 거기에 임금이 부족해서 돈이 들어간다면 수신료 내겠습니까? 저는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뭐 30억 얘기하시던데 30억을 받기 위해서 공영방송을 만듭니까? 공영방송이 시청률 경쟁하려고 생기는 데가 아니잖아요. 고퀄리티라고 하는 것은 공영성이 높은 방송을 만드는 겁니다. 일반 상업방송들은요. 그걸 통해서 경쟁해서 광고 많이 받고 그 광고 많이 받아서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에요. 수신료를 내는 시청자들의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걸로 상업방송이나 일반 방송이 시청률 경쟁하는 것처럼 만들지 말고 공영성이 높은 시청률이 좀 낮더라도 국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송을 만들려고 공영방송을 만든 거 수신료를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돈 가지고 연봉 30억을 준다면 어느 누가 그 수신료를 내겠습니까? 그 논리는 맞지 않고요. 정치적 독립은 첫째, 지금 수신료 문제 가지고 정치적 독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 독립의 문제는 지금 현재 이사회 구성 자체가 여야 구성이 7대4 구조입니다. 거기서 사장을 선임하고요. 그 구조부터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정치적 독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장 선임 구조를 바꾸는 것이 정치적 독립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뀐다. 방향도 바뀌고 휘둘린다 그 말씀이세요? 주장도 바뀌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신료의 문제가 지금 아니다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뭐 보도시사는 그렇다 치고 이제 뭐 시청률을 생각하지 않고 만들어야 되는 긴 오랜 제작 기간이 걸리는 다큐라든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송이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는 KBS가 역할을 뭐 잘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잘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수신료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이게 준조세 형격이잖아요. 안 내고 싶어도 안 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구조가. 그러면 시청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하라는 거예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이런 겁니다. 수신료 산정위원회처럼 외부 기관에서 수신료를 검증하고 수신료 인상의 폭을 결정할 수 있는 독립된 기구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KBS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겁니다. 거기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요. 그걸 물론 국회가 한 번 더 검증받습니다만
아니 그러면 수신료가 어느 정도 올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가 안 되고 있어요. 또 하나 수신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시청자들이 압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KBS는 그게 임금에 들어가는 건지 어디에 들어가는지 명확하게 밝히지도 않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게 공개가 안 되나요? 지금 현재는 공개가 안 돼. 물론 수신료가 전체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고 그것이 어떻게 활용된다고만 되어 있지 수신료 구체적으로 수신료 부분이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까지 쓰여지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일반인에 공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그래서 저는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기본적으로 이걸 KBS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신료가 어떻게 올랐고 어떤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네. 외부 기관이 검증해요. 그래서 제가 수신료 산정위원회처럼 방통위가 주관이 돼서 독립된 기구를 만들고 거기서 어느 정도 수신료가 올랐는지를 판정하고 결정하고 또 그 수신료를 매년 거기서 검증받도록 해야 돼요. 제대로 수신료가 쓰이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런 자구 노력이 없어서 문제라고 보여지고 방만한 경영은 더 이상 제가 뭐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텐데 이 경영 자체를 줄여야 된다고 저는 봐요. 거대 조직, KBS가 이렇게 거대 조직으로 계속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KBS가 이렇게 거대 조직으로 계속 남아있을 이유가 있는지 그 근본적인 것부터 봐야 된다고 보세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방송 환경을 보면요. 디지털 방송화돼서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실례로요. BBC 같은 경우에 2005년도에 약 6천 명, 전체 인원의 21%를 감원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KBS 지금 감원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건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인력 구조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많은 인력이 방만한 경영을 할 만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이 아니라는 게 제 주장인 것이고요. 예전에 방송을 만들던 시스템하고 지금의 방송 시스템은 그렇게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송 구조에 맞게 시스템을 바꿔야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고민을 해가면서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가면서 수신료 인상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고민이 부족해 보이니까 국민들이 지금 설득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앞에서 심 교수님은 근데 그 말씀도 하셨어요. 넷플릭스, 뭐 디즈니 이런 OTT 외국의 OTT 회사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것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면 또 수신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40년 동안이나 동결되지 않았냐. 이건 사실상 삭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자, 두 가지. 먼저 40년 동결 얘기하시는데요. 40년 동결했는데 실제로는 수신료가 2배로 올랐어요. 왜 그런 제가 주장을 하는 줄 아세요? 왜요? 1985년도에 그때는 시청료를 거부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개인이 다 집에 징수원들이 집에 돌아다니면서 돈을 받았어요. 시청료를. 그래서 징수율이 50%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전기료에 합산해서 지금 수신료를 걷고 있잖아요. 그러면 징수율이 90% 이상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받는 돈은 예전보다 2배 이상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 자체는 같지만 징수율이 2배로 올랐기 때문에 1985년도에 받던 그 금액하고 지금 현재 받는 금액은 2배 정도 상향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꾸 OTT 얘기하시는데요. 공영방송의 존재 가치가 뭡니까? 공영방송의 상업성을 하려고 공영방송이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 아까 지금 얘기 나눈 거하고 동일한 얘기예요. 일반 방송들은 상업방송은 시청률 경쟁해서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좀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그걸로 광고 많이 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공영방송은 그 틈에서 그런 시청률 경쟁하지 말고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한 시청률 좀 떨어져도 다큐멘터리라든지 사회 문제, 약자들을 위한 방송이나 이런 거 만들으라는 겁니다. 지금 수신료 올려가지고 그러면 그 돈 받아가지고 넷플릭스하고 경쟁합니까? 그러려고 수신료 올리는 거예요? 그럼 수신료 받지 말아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KBS는 광고도 하잖아요. 상업 광고도. 상업 광고하고 수신료 받는데 시청률 경쟁에 매몰되려면 수신료 받으면 안 돼요. 공영방송의 원래 가치가 뭡니까? 그런 상업방송처럼 시청률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경쟁하면서 방송의 질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수신료를 국민들이 내는 거예요. 자, 그럼 OTT와 경쟁할 거면 수신료 받지 말고 광고 더 붙여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알겠습니다.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교수님이 지금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까지 만났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